촬영 중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프롬프팅이랑 RLHF 발표를 맡은 공진입니다. 와. 네, 저의 컨텐츠는요, 프롬프팅이랑 파인튜닝, 그 다음에 그 강화학습 엄청 간단하게 다루고요. 그 다음에 RLHF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로샷이랑 퓨샷, 그러니까 이제 GPT-2로 이렇게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정말 더 많은 데이터를 넣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GPT-2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성질이 제로샷이랑 퓨샷이라는 성질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이거 마우스 보이시나요? 네. 네네네. Language Models or Unsupervised Multitasking Learner. 이게 제로샷이랑 풀샷을 발견한 GPT-2를 쓴 사람들이 처음으로 발견한 건데, 어떤 박사님인지는 모르시겠지만 어떤 박사님은 GPT-3 나왔을 때보다 GPT-2 나왔을 때가 더 놀랐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도 가르치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얘가 일을 하기 시작을 했다. 이게 제로샷이랑 퓨샷인데 제로샷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그젬플이랑 이그젬플만 넣고 그레디언트 업데이트 없이 더 많은 태스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뭐였더라? 발표 준비하는데 좀 돼가지고 이게 그 덕햇이랑 더햇 해가지고 이 질문만 가지고 얘가 이게 둘 중에 뭐가 맞는지를 그 확인하는 뭐 그런 거였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네네 프랑스 레졸루션이죠. 네네네네네네 25옷이냐 네 그쵸. 할 덕햇이냐 아니면 햇이냐. 근데 이제 그냥 데이터만 많이 때려 넣었더니만 그냥 이런 것도 구분할 수가 있다. 그래서 기존에 이런 식으로 이 태스크를 하던 그 comparing probability of sequence 그러니까 이 두 문장 중에서 뭐가 더 많냐를 판단하는 거를 걔가 그거만 해가지고 계속해서 학습시켰던 모델들의 점수가 이랬었는데 GPT-2가 그냥 깨버립니다. GPT-2 점수가 이 밑에 어딘가 있었을 텐데 이 아래가 다 GPT였고 그쵸 그쵸 그쵸. 그래서 위에가 이제 쏟아들이죠. 그래서 이제 GPT-2가 그냥 많이 학습만 시킨 것만 가지고 이제 기존에 얘를 집중적으로 팠던 친구,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보고 여기서 뭐 캐시 컸냐 아니면 모자가 컸냐, 고양이가 컸냐 모자가 컸냐 이거를 비교하는 태스크를 기존에 그것만 학습시킨 애를 이겨버린 거죠. 그냥 데이터 양이 많아졌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이게 제로샷이라는 특징적인 성질이었고 퓨샷은 이제 예시를 계속 몇 개를 주면 이제 그것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가 있고요. 그다음 이제 GPT-2에서 GPT-3로 넘어가면서 퓨샷이라는 성질이 하나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 2로 넘어갈 땐 제로샷이 생기고 3로 넘어갈 땐 퓨샷이라는 그 능력치가 하나 생기는데 퓨샷은 이런 식으로 예시를 6개를 줘요. 그 다음에 어떤 단어를 줬을 때 이거 한번 고쳐봐 라고 하면 제대로 고치는 거고 또 막 이렇게 번역 태스크를 6개를 집중적으로 줬을 때 그 다음 번역 태스크에 대해서 할 수 있냐라고 했으면 되게 잘해진다. 라는 이것도 되게 특이했던 성질이죠. 그래서 퓨샷을 함으로써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게 여기가 이제 제로샷, 원샷, 투샷, 쓰리샷, 포샷 그 다음에 8개 하고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그 전에 버트를 그냥 파인튜닝 한 것조차도 이제 깨기 시작을 했죠. 심지어 파인튠 한 것도 깨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되게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제로샷이랑 풀샷을 찾았던 게. 그래서 이제 제로샷, 풀샷을 보면 원래 그냥 하던 태스크들, 그러니까 이거를 가르치지 않은 태스크들조차도 잘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랜덤 인설션이 그 단어에 무작위로 숫자를 그러니까 무작위로 그냥 아무거나 넣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햇이라고 하면 HAT인데 H랑 A 사이에 막 느낌표, 물음표, 점 이런 거 그냥 다 때려 넣어도 그냥 얘가 알아서 그게 햇이구나라고 알아보는 성질이고 그리고 사이클 레터 뭐 이런 것도 다 전부 다 잘 했다. 기존에 있던 것보다 많이 높아졌는데 이 리버스 월드는 아직도 못했다. 이거는 퓨샷으로 몇 개를 줘도 잘 못하더라 해서 그쵸 이건 좀 신기한데 이걸 되게 잘했던 게 이제 한때 엄청 유행했던 GPT-2란 GPT-2 챗봇이 이걸 되게 잘했어요. 어, 그래서 사람들이 놀랐었던 거죠. 얘는 파인 튜닝을 한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이제 GPT-2 챗봇도 뒤에 이제 오, 나오는데 오. 걔는 이제 좀 약간 특이한 친구예요. 네, 어쨌든 걔는 이걸 잘해서 놀랐어요 모두. 근데 이거 되는데 리버스가 안 되는 게 조금 그렇죠. 이건 좀 신기하긴 한데 이것도 결국에는 되게 신기한 태스크인 거죠.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았는데 그 아무런 정보 없이 그냥 막
한 번에 해내고 또는 예시들 조금밖에 안 줬는데 이걸 완벽하게 해내고 되게 이상한 상황이잖아요. 이런 게 발생되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이제 프롬프팅으로 넘어갔는데 프롬프팅은 이걸 이제 극한으로 끌어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제로샷이랑 퓨샷은 예시만 줬잖아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해본 거죠. 예시 없이 뭔가 다른 걸 주면 얘가 잘하지 않을까. 해서 그거를 연구하기를 시작해요. 그게 그 이제 그레디언트 업데이트 없이 그냥 그러니까 들어가는 말만 가지고 그 랭귀지 모델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방법이거든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프롬프팅 중에 하나가 체인 오브 덧이에요. 리즈닝을 통해서 정확도를 올리는 프롬프팅 기법인데 얘가 어떤 말을 뱉었을 때 야, 그거의 결과, 그걸 왜 말을 뱉었는지 한번 좀 얘기 좀 해줘 라고 하면 얘가 되게 잘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거는 퓨샷으로 준 거잖아요. 이 예시를 주고 넣었더니 뭐 답을 못 뱉었었대요. 그랬는데 뭘 체인 오브 덧으로 뱉었더니 잘 뱉었다라는 거가 있었죠. 이게 띵크 스텝 바이 스텝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그 극한으로 올린 게 Let's Think Step by Step. 이게 한때 진짜 엄청 유명한 마법의 프롬프트였거든요. GPT-3를 극한으로 성능을 올릴 수 있는 프롬프트다 하고 지금 나온 프롬프트들 중에서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있다 그랬어요. GPT한테 어떤 태스크를 먼저 줘요. 나는 이거 하고 싶어. 그럼 너가 사람이라면 이거를 어떤 스텝으로 할 거냐라고 물어본 다음에 그 스텝 자체를 넣는 방법도 많이 사용됐고 됐다고 하고 뭐 정말 좀 극한으로 많이 올라왔어요. 약간 여담인데 그거 들어보셨어요? 팁 줄게. 아니요. 오빠 잘한다. 어, 너가 정말 열심히 하면 팁을 줄게. 이러면 진짜로 열심히 한대요. 어, 그 할머니가 물어봤어라고 게임 브레이킹 되는 것도 있고. 네. 아, 우리 할머니 이거 아, 답을 못 들으면 죽어. 뭐 이런 거. 그쵸. 이게 진짜 신기한 거고, 이제 그냥 이거 되게 이상한 게 저희는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를 안 했잖아요. 그레디언트 업데이트 안 했으면 그 모델 그 자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지문만 바꾼 거 가지고 엄청나게 성능이 올랐어요. 음, 그냥 그 하나만 가지고. 있음. 이- 여기서 그 영상에서 질문이 하나 들어오는데 그 이거에 대해서 좀 그치. 메카니스티컬한 그 인투이션을 줄 수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근데 아무도 근데 제가 마침 진짜 운 좋게 오. 그러니까 사수분이 리뷰해주신 논문이 딱 이 논문이고 이걸 설명해주는 논문이 있어. 그거를 제가 오늘 그 아, 끝나시면 설명 잠깐 좋습니다. 3분 정도 너무 좋 그러니까 그 수업 영상에서는 이거에 대한 답을 못 하셔요. 그러니까 아직 연구 분야다라고 네, 나와 여기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겼어. 2023년이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이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항상 빠르게 발전하는 라지 랭귀지 모델. 그래서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분야가 대두되기 시작을 하죠. 랭귀지 모델의 성능을 올리는 마법의 프롬프트를 찾는 모델인데 여기 엔지니어링의 말을 붙인다는 거 자체가 약간 좀 이상하죠. 이거는 아르티죠. 그죠. 프롬프트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거고요. 자, 이제 이렇게 빨리 나가면 안 되는데 제로샷 퓨샷 프롬프팅의 이게 장점과 단점인데요. 제로샷 퓨샷 프롬프팅의 장점은 그레디언트 업데이트가 필요 없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간단하잖아요. 되게 간단하고 되게 단순한데 성능이 향상을 되게 쉽게 할 수 있고 이 그레디언트 업데이트가 필요 없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이상해요. 되게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를 해서 로스를 줄이는 게 저희의 핵심 포인트였는데 그거 없이 그냥 얘가 잘 뱉으니까 사람들이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제 제로샷은 해당 사항이 없는데 퓨샷이랑 프롬프팅 같은 경우에는 예시를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트랜스포머 모델의 단점상 글자가 길어지면 리미트에 걸리고 또 그 늘어나면 이제 정보들을 소실 막 되고 이런 문제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 리미트에 걸리게 되고 그리고 복잡한 태스크일 때는 수행하지 못해요. 대표적인 예시가 이거죠. 그 리버스 월드는 상대적으로 복잡한 태스크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를 해야지만 해결할 수 있다. 제가 방금 생각나는 건데 얘 뭐야? 그 리버스 월드는 그 랭귀지 모델이 임베딩 하는 방식에서의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임베딩을 알파벳 단으로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알파벳 단으로 임베딩을 하면 이게 뒤집을 수 있는데 알파벳 단으로 임베딩을 하는 게 아니라 단어 단으로
정확히 말하면 뚝배기. 융합해서 그쵸, 그쵸. 유사 형태소 단위로 해서 그리고 사이클링도 잘 안 돼요 대신에. 근데 사이클링이 이제 뭐예요? 사이클링 이게 뭐예요? 그 단어를 사이클. 이렇게 하나씩 앞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끝에 단어를 아, 하나 앞으로 아니다. 그 이렇게 보면 미는 거예요. 그쵸? 에로즈 에즈로 이런 식으로 네네네네. 에로즈 이렇게 네. 해갖고 그러니까 돌리는 거예요. 돌려 맞아 맞아. 단어를 이제 그 거울로 하는 거랑 그쵸 같아요. 그쵸. 근데 왜 잘하지? 돌리는 거는 그래도 형태소 모양이 남아있긴 하잖아요. 약간 그쵸. 이 형태는 그쵸. 하나 빼고 남아있으니까. 근데 알파벳 하나하나도 엠베딩이 돼 있는데 네네. 그러면은 그런 말 써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물어보기 전에 지금부터 내가 넣는 단어는 그 알파벳들의 뭐 시퀀스야 이렇게 말하고 오 그러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프롬프트 어. 게이밍의 기법이어가지고 그래서 막 2에서 F로 가려고 했는데 반대로 가면 그쵸. 어떻게 될까? F 시 이거가 이런 거 달라. 그쵸,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숫자를 넣고 예를 들어서 3.14159165 막 이런 식으로 쭉 하다가 이거 거꾸로 해줘 하면 잘하잖아요. 그건 잘하죠. 근데 그러니까 100샷이잖아. 100샷. 100개 넣었잖아. 그쵸. 그렇네요. 프롬프팅이 문제인가? 프롬프팅을 더 잘하면 팅을 하면 성공할 수도 있다. 이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GPT-4는 잘할 것 같아요, 느낌이. 얘는 시도를 안 해봐서 어, 모르는데 내가 진짜 GPT-4는 좀 더 다른 기법들이 사용이 돼서 좀 더 잘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게 지금 GPT-3까지 얘기해요. 아직 3.5도 도입이 안 됐거든요. 이제 딱 3까지 얘기고 그다음 이제 파인 튜닝은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이 생성한 답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인간이 직접 질문과 답을 생성을 해서 그거를 학습시키는 건데 얘는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주죠. 그러니까 그레디언트를 조정을 해줘요. 그래서 파인 튜닝 자체는 그냥 프리트레인드 된 거가 이런 식으로 해서 프리트레인이 다 되면 얘 파인 튜닝은 제가 질문을 이렇게 넣고 그거에 대한 답을 이렇게 지정을 해줘서 그거를 계속 학습을 시켜서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잘 한다. 그랬더니 다 잘 해버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 저희 팀이 하는 것도 파인 튜닝을 진짜 많이 해서 최대한 수능 영어와 비슷하게 하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파인 튜닝에 대해서 되고 이제 파인 튜닝이 이제 매시브 멀티태스킹 랭귀지 언더스탠딩이라는 이 그 모델에 파인 튜닝을 했더니 뭐 전부 성적이 좋아졌다라는 음,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몇 프로를 할 수 있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좋아졌다. 이거 되게 수학도 있고 온갖 게 다 있더라고요, 여기. 네, 그 6명이면 거의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요. 헐. 저희가요. 이거 어려운 스킬 많다. 아, 음. 속보보다는 베스트. 우리가 뭘 예. 궁금하다. 궁금하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질문을 하나 가져왔어요. 슈퍼노바예요. 네, 요즘 나온 노래가 슈퍼노바여가지고. 이것처럼 네, 어쨌든 이 타입 IA에 대한 IA 슈퍼노바에 대한 질문이고, 뭐 A다, 뭐 이런 얘기고, 파인 튜닝을 했더니 되게 좋아졌다. 어디냐? 여기까지가 파인 튜닝인가? 그럴걸요? 이 GPT-4 나오기 전에. 네, 개수가 확 달라지네요. 그쵸, 그쵸, 그쵸. 그래서 이 라인에 파인 튜닝을 통해서 진짜 따라락 해서 갑자기 올라왔다. 근데 이게 벤치마크가 좀 네. 문제가 많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MMLU였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요즘 나오는 많이들 쓰는 벤치마크에 데이터가 되게 이상한 데이터들도 많고 막 답을 잘못한 경우도 있고 어, 그런 경우들이 꽤 있어가지고 요즘은 그게 화두라고 해요. 어, 근데 충분히 그럴 만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이 많아져. 네, 그냥 1%몇 퍼센트 단위의 성능 차이는 크게 의미가 없다. 어, 애초에 데이터가 너무 이펙티브하기 때문에 그럼 데이터를 수정해서 또 올리는 사람들도 있겠네요. 워낙에 크니까. 그 다음엔 이제 대파인 튜닝의 시대를 열어주신 음. 메타와 여기 한 명 더 있어야 되는데 여기 허깅 페이스도 있어야 되죠. 아, 네, 메타 라마와 허깅 페이스. 그럼, 근데 이 둘이 이제 하기 시작을 해서 오픈 AI도 파인 튜닝을 제공을 해준다. 그래서 저희는 챗GPT 파인 튜닝을 하고 있고 이 라마 형님이 이끌어낸 대파인 튜닝 시대로 이제 진짜 파인 튜닝 태스크들이 엄청 많아졌죠. 그러니까 코드를 이제 집중적으로 그 학습시킨 코드 라마도 있고 또 알파카라는 또 다른 친구가 생겨가지고 또 코드 알파카 뭐 이런 것도 있고 온갖 게 다 써요 파인 튜닝. 지금 대부분 나오는 챗봇들도 다 파인 튜닝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파인 튜닝은 이제 간단하고 직관적이에요. 저희가 그냥 질문과 답셋을 그냥 만들어서 얘한테 넣기만 하면 돼요. 그럼 얘가 이제 알아서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를 하는데, 그리고 엄청 일반화가 쉽고요. 근데 비용이 많이 들죠. 저희가 질문과 답의 쌍을 100개 정도만 있으면 그건 어차피 퓨샷이에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게 넣어야 되는 게, 진짜 제 기준, 저희 팀 했던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저희는 약간 말도 안 되게 한 몇 개였죠? 300개였나 처음에? 네, 처음에. 처음에 300개로 했는데, 300개를 했는데 느낌상으로 한 2000개가 넘어가야지 그때부터 좀 정상적인 성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스피드도 잘 하긴 하는데 그래도 좀 많이 아쉽고, 한 2000개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좀 많이 괜찮아지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그런 식으로 학습을 시켜도 형태랑 이런 거는 잘 맞추는데, 그 랭귀지 모델이 나온 뱉은 거랑 사람이 선호하는 거랑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파인튜닝 기법을 넘어가서 RLHF 기법이 나오게 돼요. RLHF 기법을 하기 전에 엄청 간단한 그 레인포스 러닝 강화학습 리뷰를 잠깐 할게요. 이제 강화학습은요, 이렇게 에이전트, 스페이스, 스테이트, 액션, 리워드, 폴리시가 없긴 한데 어쨌든 폴리시라는 이런 친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에이전트는 스테이트 안에서 행동을 하는 친구예요. 행동을 하는 친구고, 그 다음에 스테이트는 그냥 상황 그 자체.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다 넣으면 설명할 수 있다가, 일단 RL의 기본적인 그 생각이긴 한데, 어쨌든 그 스테이트가 되게 중요하고, 액션은 이 에이전트가 스테이트 안에서 하는 행동. 예를 들어서 그리드 월드,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게임으로 생각을 하면 슈퍼 마리오 게임에서 얘가 이렇게 갈까 이렇게 갈까 점프할까 이 정도가 이렇게 액션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리워드는 그 액션을 점수 수치화해서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중간에 여기서 빠졌다고 얘기했던 이 폴리시라는 거는요, 에이전트가 어떻게 행동할지 가정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마리오라고 하면 앞으로 쭉 가다가, 예를 들어서 세 번째 블럭에서는 얘가 무조건 점프를 해야 돼. 이런 게 이제 폴리시인 거예요. 아니면 폴리시가 확률적으로 주어질 수도 있어요. 앞으로 갈 확률 0.5, 뒤로 갈 확률 0.3, 점프할 확률 0.2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도 주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레인포스 러닝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폴리시를, 리워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게 그 폴리시를 옵티마이제이션 한다가 이제 레인포스 러닝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고요. 그래서 이제 레인포스 러닝은 딱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네, 리워드 맥시마이즈하는 폴리시를 찾는 거, 이게 이제 레인포스 러닝이고. 자, 레인포스 러닝의 가장 큰 단점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포켓몬. 제가 되게 좋아하는 제가 좋아하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잠깐 이렇게 좀 긴데 이거를 앞에서부터 약간 보시면, 어 지금 안 나와요. 이게 나오는. 나오나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잠시만요. 안 나오는. 지금은 나오나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요? 나와 있습니다. 나와요? 네네네. 네네네네. 이게 이제 레인포스 러닝을 통해서 몬스터 레드를 깨보자 라는 프로젝트거든요. 7개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든 에이전트들이 이렇게 스테이트에 움직이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에이전트끼리 상호작용은 없는 거죠. 없죠. 이거는 다 따로따로 움직이는 시뮬레이션. 친구들이에요. 시뮬레이션. 그래서 여기 보시면 쭉 가다가 8분 14초쯤에,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에 이제 이 사람이 리워드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요. 보면 여기 보이시죠? 그러니까 리워드를 이런 식으로 준 거예요. 뭐 탐험을 하면 리워드 1점. 그러니까 다른 움직임을 가져가면 1점. 그다음에 레벨을 올라가면 3점. 배틀에서 지면 마이너스 1점. 이런 식으로 주는데, 이거의 가장 큰 단점이, 잠시만요. 가장 큰 단점이 몇 초였지? 그럼 레벨만 올리고 그래요. 레벨을 올리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거든요. 잠시만요. 14분 거. 네네, 14분, 잠시만요. 다 보이시나요? 14분 18초에 보시면 여기 있다. 얘가 충격적인 일을 해요. 레벨을 이제 올려야 되니까 뭘 하냐면요. 중간에 이제 잉어킹이라는 엄청 안 좋은 포켓몬을 파는 아저씨가 있어요. 근데 그 아저씨한테 500원을 주면 잉어킹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잉어킹 레벨이 5예요. 그러면 하나를 사는 순간 리워드가 15씩 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아, 거기에 가만히 앞에 서가지고 운동하는 사람. 잉어킹만 계속 사고 있어요. 아, 자기 레벨이 아니고 모든 포켓몬 합이요. 예, 레벨의 네. 합이 올라요. 그래가지고 이런 충격적인 방법을 한다. 그래서 레인포스 러닝에서 정말 중요한 게 그겁니다. 리워드 설정이 정말 중요해요. 이게 넘치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인데 리워드 설정을 이상하게 하면 진짜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어이없는 행동을 한다. 이게 RL에서 정말 정말 이제 신경 써야 되는 파트고 일단 이 정도만 알면 이제 RLHF에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그러면 레인포스 러닝에서 가장 최전선에 있는 애는 누구냐? 뭐 잘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밑에 설명에 대한 약간 걸어놨고요. 네, 링크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PPO라는 친구인데요. 이 PPO라는 친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요. 이건 그냥 간단하게 들으시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이 액션이랑 이게 이제 말이 갑자기 기억 안 나. 그 이걸 좀 설명을 해드리면 기존에 있던 폴리시랑 새로 나오는 폴리시의 그 상관관계를 분석을 해서 더 효과가 좋게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폴리시랑 새로 나온 폴리시를 이렇게 이게 무슨 샘플링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샘플링을 통해서 말이 제대로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이게 있거든요. 이 샘플링을 통해서 이 액션을 최대한 좋게 만들어주긴 만들어주는데 근데 좋게 만들어줄 때 얘가 날아가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좋게 만들어주다가 그냥 발산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발산을 억제하는 이 클립이라는 파트를 넣어가지고 최대한 업데이트를 하는데 업데이트하는 파트를 조금씩 조금씩 움직여가지고 얘가 최대한 발산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요 바운더리 안에서만 잘 움직이게 만든다라는 그 예전에 방식이에요. 그 뭐지? 모메도 갔다고 하셨던 거 아니에요? 다뤄지지는 않았을 것 아, 같아요. 아마 크런치어 그 신님 발표하실 때. 아, 그래요? 그거는 이제 TRPO일 가능성이 아, 높은데, 그래요? 그게 이제 TRPO를 약간 변형한 거예요. TRPO는 이제 트러스트 리전 폴리시 옵티마이제이션인데, 정확히 이 구간을 정한 다음에 이 구간 안에서 업데이트 되게만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엄청 복잡하고 속도가 느려요. 그걸 최대한 간단하게 만든 게 이제 PPO예요. 그래서 엔간한 강화학습을 쓴다 하면 그냥 PPO를 그냥 만들어서 쓴다고 느끼면 되고요. 잠시만요. 제가 이 PPO 구현한 게 있을 텐데, 잠시만요. 제가 이거를 잠깐 해서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PPO가 제가 이번에 수업 듣는 거에서 PPO를 사용을 해서 하는 게 있어서 잠깐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PPO 사용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지금 그 VS 코드 키시는 거 보이시나요? 아, 네. 복잡하네요. 이게 이제 저희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수업 듣는 강화학습에서 이제 근데 지금하고 스틸 베이스만. 네, 스테이블 베이스라인을 써서 스테이블 베이스라인에서 이거는 그냥 뭐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 이 스테이블 베이스라인에서 엄청 간단하게 쓸 수 있어요. 잠시만요. 아, 여기 그냥 PPO를 검색을 해서 그쵸? 이런 식으로 그냥 PPO라고 하기만 하면 맞아요. PP가 그냥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구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스테이블 베이스라인에서 PPO를 써서 보이면 이게 저희가 지금 하는 건데 이거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저희 버짓을 가지고 돈을 버는 건데 그 주식을 이제 강화학습으로 그냥 다 때려 넣어서 하는 건데 강화학습을 했더니 PPO 가지고 딴 애들은 좀 성적이 안 나왔대. PPO는 그냥 1.2배예요. 그러니까 음. 이게 타임스탬프가 이거 옛날 거다. 이거 옛날 거긴 한데 최근 거는 이제 0부터 400일까지 해가지고 한 1년 동안 지나면 얘가 얼마를 추가로 벌 건지에 대한 그 계산을 해봤는데 계속 똑같이 한 1.2배 이런 효과적 1점 네. 그쵸 매년 20%의 이윤을 낸다. 이거 리워드 설계 어떻게 하셨어요? 리워드 설계는 그냥 버짓으로 냈어요. 일단은. 어, 네, 그냥 저희가 가지고 있는 버짓. 걔 그냥 변화를 추정할 수가 있잖아요. 늘어날수록 네, 그, 보상이 된. 아니요, 그냥 리워드 자체가 그냥 그리고 변화량이에요. 버짓의 변화량. 변화량?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별면 좋고. 벌면 좋고. 시장. 네? 시장은 뭐? 시장은 지금 코스피 200을 그냥 다 때려 넣어가지고 몇 년 이렇게 해가지고. 2015년부터 넣었어요. 그래서 코스피 200을 다 넣어서 코스피 200에 전부 다 넣고 그 다음에 이것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밑에 이제 나스닥 그 다음에 이렇게 일본 거, 중국 거, 홍콩 거, 그다음에 S&P 500 해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205개를 넣어서 네. 쭉 그냥 학습을 시켰어요. 그냥 음. PPO만 가지고.
아, 그러면 네. 이게 제너럴라이즈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400일, 그다음 맨 뒤에 400일은 그 발리드로 놓고 자르고 그러면 앞에 거는 이렇게 하고. 네. 그러면 우리가 사고 파는 거는 인덱스예요? 아니죠. 그 코스피 200이요. 그러니까요. 인덱스. 200개, 이면요. 200의 각 종목, 아, 종목이. 종목을 다 무슨 종목을 사고 팔지도, 네, 다 전부 다 돼요. 그렇죠. 옵티마이제이션이구나. 그래서 그 액션 스페이스가 200차원짜리인데 얘가 이제 몇 퍼센트를 사고 팔지를 다 값을 넣어요. 그래서 넣으면 얘가 이제 그거 다 합쳐서 1로 만들어 주거든요. 맨 마지막 파트는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넣어서 저희가 그 리워드 계산을 해서 넘겨서 이렇게 쭉 하는. 그러면 네. 이거 약간 좀 인터프레터블한 결과도 나와요. 뭐 좀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뭐 대략적으로 위험 자산에 어느 정도 투자하고 아, 그건 뭐지? 그건 아직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이제 나중에 발표하실 때 네, 그거 발표할 때 그걸 다 해야 돼가지고 어쨌든 제가 그래서 이거는 지금 세 명이서 하고 있는데 저는 그냥 제가 맡은 거는 그냥 리워드 구성 이거 리워드 네, 약간 좀 사람스럽게 만들려면 네네, 그 스탠다드 디비에이션도 좀 네, 추가하시는 게 좋을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샤프 레이시오를 찾아보고 있긴 하거든요. 샤프 레이시오라고 이제 좀 뭐 기법이 있더라고요. 슈플리 밸류가 뭐더라? 모르겠어요. 샤프 레이시오랑 그게 이제 있는데 그게 약간 네. 위험 선호도랑 관련이 있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S&P 500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얘가 이제 얼마나 위험도를 판단하고 가는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 아무튼 엄청 간단하게 모델만 구성을 하고 리워드만 구성을 해서 넣으면 그냥 이게 PPO라고 이렇게 방금 봤던 그 함수 있네요. 한 줄만 가지고 강화학습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좀 응용을 해서 해보고 싶은 게 이번에 저희 프로젝트 중에서 스타트 지점이랑 엔드 지점 자르는 게 있는데 그 엔드 지점 자르는 거를 리워드를 줘가지고 스타트 지점 아닌 데에서 자르면 마이너스 1을 주고 뭐 엔드 지점 아니 정확하게 엔드 지점에서 자르면 플러스 1을 주는 식으로 해서 어떤 본문이 들어갔을 때 스타트 지점에서 스테이트가 계속 쭉쭉쭉 넘어가다가 엔드 지점에 도달을 했을 때 정확히 엔드 지점만 자르는 모델을 PPO로 학습시킬 예정이긴 합니다. 이게 문장 단위로 돌아가죠. 그렇죠. 문장 단위로. 하나의 그러니까 스테이트가 스테이트가 이제 긴 본문이 하나 들어오면 스타트 지점은 찾는 거는 지금 만들고 있어요. 좀 오래 걸려서. 그러니까 지금 만드는데 SVM으로 스타트 지점을 정확하게 찾으면 그 스타트 지점에서 스테이트가 계속 한 줄씩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스테이트 넘어가면서 얘가 그 엔드일지 아닐지만 그냥 그것만 액션이죠. 그게죠. 영 그쵸, 또는 그쵸, 그쵸. 0도도 일고 쭉쭉 가다가 얘가 정확한 지점에서 자르면 리워드를 주고 이상한 지점에서 자르면 그 마이너스를 줘서 탭을 진짜 많이 돌리면 얘도 정말 괜찮은 성능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긴 해요. PPO로 해봐. LLM에다가 PP를 줘요. 그쵸. LLM에다가 PPO 붙이는 방 인베딩이 들어가면서 이제 PPO로 넘기는 방법을 생각 중에 있어요. 아무튼 뭐 이제 PPO는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PPO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저희가 하고 싶은 옛날에 가지고 있던 폴리시랑 현재 생긴 폴리시를 그냥 비교를 해서 현재 폴리시가 좀 더 좋게 만들어 가는 거고 얘가 만약에 너무 현재 폴리시가 너무 튄다. 딴 데로 너무 그러니까 이제 현재 폴리시가 너무 밑에 있거나 너무 위에 있다. 그럼 얘가 잘라가지고 야, 여기는 넘어가지 마 라고 해주는 게 정말 간단한 PPO의 방법. 정말 효과가 좋고 성능도 그러니까 엄청 빠르고 엄청 좋아요. 그래서 이 컴퓨터가 되게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i5 정도인데 여기에서 i5 12세대인가 13세대 어쨌든 그 정도인데 그걸로 PPO를 돌렸을 때 이걸 돌리는데 35초 걸렸었어요. 네, PPO가 주식이요? 네, 주식 대박이다. 돌리는데 PPO가 진짜 빨라요. 그래서 아무튼 정말 좋은 거다. 근데 이거 누가 만든 GPU가 필요한 거예요? 네, GPU 없이 돌아갔어요. GPU 있으면 더 빨라요. 집컴에서 GPU로 돌려봤더니 진짜 5초도 안 돼서 그냥 띠디디 하고 나요. 그래서 되게 좋은 방법이고 오픈 AI가 만들었어요. 충격적인 사실은. 오픈 AI가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걸 사용을 했겠죠, 자기네들도. 이거를 네, 그렇게 효율적인 PPO를 엄청난 전력을 써가지고 돌리고 있는 AI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대체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근데 있길래 더 충격적인 사실은 오픈 AI는 PPO를 개발했으면서 DPO라는 충격적인 거를 만들었는데 23년도 네, 그렇죠. 이제 DPO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DPO는 아이디어 자체가 진짜 약간 괴랄해요. 그러니까 괴랄한 게 아니라 진짜 와 이걸 어떻게 생각했지 싶을 정도거든요. 어쨌든 쭉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제 Reinforced Learning with Human Feedback인데 여기가 이제 이 강의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인간의 선호도에 랭귀지 모델의 생성을 최적화시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느끼면 되냐면요. 이렇게 그 리워드를 맥시마이즈하는 폴리시니까
인간의 선호도랑 가장 비슷한 애를 뱉으면 얘를 점수 리워드를 많이 주는 거죠. 그게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 with human feedback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그냥 들어왔을 때 이렇게 뱉으면 8점을 주고 이렇게 뱉으면 1.2점을 주겠다 라고 하는 게 인간 점수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각각의 답에 점수를 매기는 건데 음. 이거 왜 이렇게 깨졌지?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가 들어가고 라벨러가 그거에 대한 답이 나왔을 때 그거를 이렇게 쭉 학습을 시키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쭉 점수를 매기고 그 점수를 이제 GPT-3가 학습을 시키는 거죠. 학습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이 네 개의 데이터가 있을 때는 뭐 DC, A, B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쭉쭉 해서 얘가 계속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반복하죠. 그래서 여기서 PPO를 사용해서 계속해서 돈다. 이건데 이게 메인인데 RLHF를 그러면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희는 뭐를 지금 만들려고 RLHF를 하는 건지 생각을 해보면 RLHF는 리워드 모델을 그러니까 인간이 점수를 매기는 방식을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인간이 점수에 가까울수록 점수가 높으니까 인간 점수에 가까울수록 얘의 목표는 인간이 점수를 매긴 거를 학습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지금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인간이 점수를 매긴 걸 학습한다. 정말 중요한 건데 근데 이 RLHF 단점은 인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고요. 사람의 평가는 일관적이지가 않죠, 일단. 그래서 이 인간이 들어간 거를 또 다른 NLP 프로블럼으로 바꾸고 그리고 일관적이지 않다는 거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바꿨어요. 이게 DPO입니다. 이거를 정말 잘 쓴 게 DPO인데 자, 다시 RLHF로 다시 돌아서 여러분 이거 진짜 저도 하면서 정말 헷갈리는 파트였거든요. RLHF는 지금 리워드 모델, 인간의 점수 매기는 모델을 학습하는 거예요. 인간이 점수 매기는 모델을 학습 중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처럼 점수를 그쵸? 매기는. 인간처럼 점수를 매기자예요. RLH의 목표는. 근데 그걸 바꿔요. 이게 이제 DPO를 사용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방법인데 이제 여기 이렇게 평균을 주는 거죠. 첫 번째 샘플, 두 번째 샘플. 이게 말이 어렵지 않아요. 잘 보시면요. 이 첫 번째 샘플이 이기는 샘플, 루징 샘플이고 이게 들어가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들어가는 말이 있었을 때 위닝 샘플이 랭귀지 모델이 받았던 리워드 값들 저희가 리워드 값을 학습을 했잖아요. 그 리워드 값 학습된 거 빼기 그 잘못 리워드된 거 학습된 거 빼고 그다음 시그모이드 취한 다음에 로그 취한 거의 평균을 요 paired comparison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paired comparison 모델의 점수거든요. 얘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면요. 랭귀지 모델이 뱉는 게 두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두 개, 세 개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의 선호도를 얘가 리워드 저희가 예상한 이 리워드 모델에 넣어서 점수를 다 매긴 다음에 걔네를 싹 다 빼서 이렇게 점수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앞에 걸 뱉었으면 점수가 뭐 낮아지고 뒤에 걸 뱉었으면 뭐 점수가 높아지고 뭐 이런 방식이죠. 그러니까 위닝 샘플을 뱉으면 점수가 높아지는 방식으로 설계를 해놨을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 위닝 샘플들을 계속 뱉게 만들었던 건데 근데 이걸 생각을 해보니까 그쵸. RLHF는 그쵸.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고 그래서 네, 식이 이렇게 되는 건데 간단히 설명해드리면 네. 네, 일단 이거부터 보시면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 리워드 모델을 흉내를 잘 내면 점수가 높아지죠. 이 익스펙테이션이. 그러니까 리워드 모델을 흉내를 잘 내자 요건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되게 PPO의 시기랑 되게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리워드 모델처럼 계속 뱉다가 얘가 딴 데로 너무 많이 벗어나 버린다. 그러면 이제 얘가 페널티를 매기는 거예요. 음.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로그를 취해서 이렇게 나오는 식이 이제 KL 다이버전스인데 이 식을 매겨가지고 이제 리워드 모델이 뱉는 거 그거랑 이제 저희가 원하는 거, 휴먼이 원하는 거를 뱉어서 이걸 계속해서 이제 줄여 나가는 과정이죠. 예전이랑 너무 달라지지 마라. 네, 그쵸, 맞아요. 그게 RLHF의 핵심 포인트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리워드 모델에다가 뭐 옛날 거에다가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거죠. 그 랭귀지 모델이 뱉은 거랑 인간이 뱉은 거의 차이를 너무나게 많이 벗어나진 라고 해서 이걸 계속 학습을 시키면 어떤 방식이 되냐면 리워드 모델을 완벽하게 학습을 하죠. 왜냐하면 얘네 둘이 똑같을 때가 옵티멀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둘 똑같은 1이 나와 버리니까 없어지고 이 랭귀지 모델이 뱉는 거를 그대로 만든 그 랭귀지 모델이 선호하는 방식을 그대로 뱉는다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랭귀지 모델이 선호하는 방식을 그대로 뱉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네. 네, 인간 방식. 인간 리워드 리워드. 모델이 선호하는 방식을 그대로 뱉으니까 랭귀지 모델을 인간 리워드 모델에 이렇게 계속해서 몰아넣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게 좋아진다. 인데 이게 되게 복잡하고 지금 설명한 거 들으시면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이렇게 정말 많은 거에서 돌아가거든요. 이렇게 큰 모델에서 돌아가서 여기 뭐 PPO 클립로스 해가지고 이렇게 쭉 해서 돌아가고 방금 이게 PPO 시기랑 비슷해요. 보시면 PPO도 많이 벗어나면 페널티 주는 거 있잖아요. 많이 벗어나지 않게 해서 어쨌든 엄청 크고 학습이 느리고 하이퍼 파라미터가 조금만 변해도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DPO가 나와요. 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가 지금 또 나오는데 RLHF는 리워드 모델을 학습하는 거예요. 리워드 모델. 리워드 모델이 선호하는 방식을 학습을 하는 건데 얘는 리워드 모델을 우회하지 말고 그냥 바로 학습을 하자가 DPO예요. 그래서 다이렉트가 붙는 건데 일단 여기서 되게 아이디어들이 되게 신기한 게 많이 나와서 한번 쭉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이 제일 좋았어요. 이게 이제 리워드 모델을 옵티멀하게 만들어 보자. 였죠. 근데 이거 잘 생각을 해보면 이게 옵티멀 값이에요. 이 식에 그냥 이걸 넣으면 옵티멀하게 나오거든요. 딱 RL이랑 똑같이 네 해요 해. 이게 해요. 그냥 이 식을 풀어보면 이 해가 나오거든요. 이 ZX는 상수예요. 상수라고 치고 이게 딱 정확한 해이거든요. 이거에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이 정확한 해를 학습을 해보자. 그 전 방식 다시 볼 수 있어요. 네네네. 여기서 미지수가 뭐예요? 우리가 최적화해야 되는.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최적화하고 싶은 게 이 Y 햇이에요. Y 햇. 네. Y 햇이 뱉는 거니까 X가 주어졌을 때 Y 햇을 최적화하자가 목표고요. 프로버빌리티 펑션을 지금 학습을 해야 되는.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쵸. 그러니까 저희가 학습을 하고 싶은 거는 요거고, 그러니까 y 햇 x가 주어졌을 때 y 햇을 뱉는 거를 학습을 시키고 싶은 거고, 네. 요거의 해를 찾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초록색이 지금 네, 미지수 맞죠? 네, 초록색이 그쵸.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고, 요거 넣으면 그냥 딱 맞아요. 정확하게 맞아요, 그냥. 왜냐하면 PPT 지워질 거죠. 음. 그 다음에 PPT 지워지고 ZX는 상수라 그랬고, 익스포넨셜이 로그랑 만나면서 그냥 날아가 버리고, 베타 만나면서 지워지고, RM에서 지워지고. 해서 지워지거든요. 영이 정확하게. 나오네요. 네, 정확하게 여기가 0이 되는 게 저희의 지금 목표인 거. 그쵸. 제일 그쵸. 정확하게 그냥 옵티멀 값이 돼요. 결국엔 ZX가 1이어야지 용이 될 것 같은데요. 그쵸. 그러니까 ZX가 정규화 상수라고 하는데 정확히 모르겠거든요. 어쨌든 이 Z 값도 사실 뭐 들어간대요, 조금. 이거 어디서 들어가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약간 Y 인디펜던트한 거니까 네, 들어가는 거 아니야? Y에 그쵸. 대해서 상수니까 약간 그 이상으로는 사실 그 뭐야 옵티마이제이션이 어차피 될 수 없는 아, 그 제품인 것 같은데. 그쵸. 그러니까 보시면 그냥 식이 그냥 이것만 넣으면 정확하게 그냥 dob집이 나와서 아, 그러면 이게 최저급이구나를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신기한 생각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랭귀지 모델을 요식을 조금만 바꾸면 이렇게 나와요. 아, 리워드 모델이. 정리를 하면 그쵸? 리워드 모델 정리하면 이거거든요. 야, 그래서 이거 보시면 ZX가 1이어도 상관이 없고 2이어도 상관이 없고 아무 숫자도 상관이 없는 게 여기 좀 보다 보면 나오는데 리워드 모델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거 최적화된 리워드 모델이잖아요. 그럼 저희의 모델, 기본의 그 초록색이었던 값의 모델은 리워드 모델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냥 이 최적화 값에다가 바꿔놓으면 되죠. 음. 그쵸? 이러면 음. 뭘 학습하면 될까요, 이제? P만 이게 차이를 최소화시키면 되죠. 그게 DPO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P 스타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 네. 그러니까 피스타를 모르니까 그냥 두 개를 빼요. 강제로. 그러니까 윈이랑 루즈를 넣은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앞에 다시 보면 이거 학습이 보시면 윈이랑 루즈가 동시에 들어가죠. 그 리워드 모델에 윈을 넣었을 때, 리워드 모델에 루즈를 넣었을 때 차이를 이제 최소한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뱉은 거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만들고 싶은 게 저희의 지금 목표였는데, 왜냐면 리워드 모델이 가장 최적화된 값에 맞춰가는 거니까, 여기에 그냥 두 개를 뱉었을 때 차이를 최소화해 버리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여기가 제일 어렵었거든요. 그 차이는 최소화해야죠. 윈이랑 루즈 값이 그러니까 얘가 뱉는 랭귀지 모델이 뱉었을 때 윈 나올 확률, 루즈 나올 확률이 그러니까 그 맥시마이즈 하면서 최소화돼야죠. 그러니까 똑같아야 되죠. 좋은 게 나올 거랑 안 좋은 게 나올 거랑
똑같아야 되면서 이 차이가 적어야 되죠. 그래서 그래서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그렇죠. 하는데 뭘 업데이트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얘를 평균을 내요. 이 평균이 높으면서 작을수록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잠시만요. 이렇게 되거든요, 일단. 그러니까 아, 맞네요. 시그모이드를 취하고 로그를 취해서 얘가 그 높은 값에서 작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모델 생각을 해보면 윈이랑 루즈가 둘 다 있을 때 저희가 원하는 건 리오드 모델에서 가장 높은 값을 뱉으면서 얘네들의 차이가 적은 거죠. 리오드 모델에 최대한 가까운 값을 뱉으면서 윈이랑 루즈가 같은 값을 거의 비슷한 값이 나오면 그게 좋은 랭귀지 모델이잖아요. 랭귀지 모델이 그러니까 약간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적다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작으면서 리오드 모델에 최대한 가까우면 좋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학습을 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식을 바꿔요, 그냥. 그러니까 원래 식이 요거였잖아요. 사실 안 바뀐 것 같은데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은 리워드 모델을 여기서는 인간이 그냥 채점한 거였는데 이거는 이제 그냥 저희가 앞에서 찾은 이 식으로 그냥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파트에 그냥 이 식이 들어가면 계산이 엄청 쉬워요. 보시면. 그냥 이 랭귀지 모델이 뱉는 확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이 뭐 썼던 확률을 이렇게 그냥 빼주기만 해서 요거를 맥시마이즈 하자가 DPO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네, 언어 모델의 출력을 최적화하고 언어 모델의 매개 변수 자체를 최적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P 세타가 언어 모델의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개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X를 넣었을 때 YL이 나오게 하는 그냥 매개 변수들이 넣어서 뭐 곱해져가지고 뭐 해서 출력해서 YL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나오게 하는 매개 변수고 이제 이 식으로 바꿔서 그거를 이제 최적화하자가 목표가 됩니다. 이 목표랑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이거는 리워드 모델을 제대로 모를 때 최적화를 시키는 거고, 얘는 리워드 모델을 정확히 알고 최적화를 시키자는 거죠. 정확히 몰라도 그냥 최적화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혹시 그러면 이제 네, DPO를 쓰면은 원래 이제 약간 사람에 대해서 어프로시메이션을 한 평가 모델이 필요했잖아요. 네, 그게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윈이랑 루즈만 알면 되죠. 뭐가 이기고 뭐가 지는 건지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인간 약간 판단에. 이게 제일 좋겠지라고 뱉은 두 개인데 그 두 개 중에서 최저가를 하는 게 미나고 로드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이거는 몇 점, 이건 몇 점 해갖고 그렇죠. 걔네들 차이를 보려고 하는 건데 그 상황에서 이제 사람이 내는 거랑 비슷한 거를 내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냐 그렇죠. 그게 아니라 사람이 내는 값만 가지고 그 리워드를 바탕으로 해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것이냐 그렇죠. 그렇게. 맞아요. 정확히 맞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점수를 직접 주냐랑 인간이 비교를 하냐의 차이. 그러니까 인간이 점수를 준 거를 학습을 하는 게 RLHF고요. 그러니까 점수를 각 대답에 대해 그냥 점수를 매긴 게 RLHF고, 네. 그러니까 이게 더 좋아, 이건 나빠라고만 해서도 학습할 수 있는 게 DPO예요. 챗GPT에서 네네. 답변 가끔 나온 다음에 그쵸. 얼마나 자꾸 그게 그게 알겠지고 네, 그쵸. 우리의 노동력을 골라보세요 나오는 게 그쵸. 그게 그게 딱 그 DPO예요. 경계값에서 물어보는 거. 네, 그게 DPO예요. 근데 그러면 이것이 네, 제가 일단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 계속 질문해 볼게요. 네네네. 이것이 일단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는 게 제일. 그 probability of pre-trained 모델이고 빨간색이 네, 맞아요. 위에가 뭐죠? reinforcement 네네네네. 모델이고 그러니까 RLHF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 RLHF부터 C부터 이것부터 제대로 이해하고 가는 게 좋은데, 이게 프리트레인드 모델이 뱉은 거, 얘는 이제 그러니까 RLHF나 뭐 그런 걸 해가지고 새롭게 뱉게 된 친구. 어, 빨간색이 기존이고 네, 초록색이 PPO식을 잠깐 다시 보시면 올드랑 뉴잖아요. 올드럼. 올드랑 뉴예요. 뭐예요? 네? 리워드 모델이요. 그러니까 네, 인간이 직접 점수 줌. 그러니까 이 식을 잘 보시면 인간이 직접 점수 준 거를 최대한 비슷하게 해보자요. 네. 근데 저 약간 의문 네. 있는 게 이거 모델은 약간 감 잡은 것 같은데 네네. 인간이 바이어스 없이 고를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한 게
제 경험상으로는 두 가지 중에 하나 골라 했을 때 무조건 뒤에 거 골랐거든요. 아, 앞에 거를 다 읽고서 정보를 습득을 하고 뒤에 뭔가 다른 정보가 나오면 아싸 하고서 아, 그래서 노이즈하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것도 뭐, 그래서 스쳐도 그러면 여기 어떤 정보도 여기 들어있을 거잖아요. 아, 지금 그러면 이걸 읽고도 만족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건 약간 통계적으로 그냥, 네, 통계적으로 네, 엄청 큰 스케일이면 별, 그러니까 수도 있어. 저만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거. 그쵸, 그쵸. 아 다들 아니요, 오른쪽으로 바이어스가 있어.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었어요. 다들 그러면은 이제 썩는 걸 무한번 하면은 그쵸, 그쵸. 가능하다. 아니면 약간 그 실험적으로 검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사실은 별로 차이 없는 두 개를 갖다 놓고 그쵸, 그쵸. 실제로 사람들이 오른쪽을 더 많이 고르면 그쵸, 그 비율만큼을 빼주면 되잖아. 그쵸. 이 식으로 뭐 방법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이 시기 진짜 기가 막힌 게, 리오드 모델을 그냥 쓰지 않고 그냥 해요. 리오드 모델이 없어도 돼요. 이게 진짜 히트거든요. 아, 네. 사람이 좀 비워드가 없는 거. 근데 얘는 리오드 모델이 없이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냥. 네, 이게 되게 신기하거든요. 리오드 모델이 없이 그냥 학습할 수 있는 툴을 만든 게 DPO예요. 네. 이게 되게 신기한 시기죠. 제가 봤을 때 이거 보고, 와, 이거 어떻게, 썼지? 전 처음에 이 두 식 보고 차이 별로 없길래, 아, 뭐야, 이랬는데, 이 리오드 보고, 리오드 모델 자체를 그냥, 진짜 여기 있는 거 저희가 전부 다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네. 리워드 모델 이꼴 뭐뭐뭐 그식 다시 한번 그 아, 이거요? 이건가요? 네네네. 이게 아 정리를 진짜, 해주셨구나. 진짜 리오드 모델이고, 얘가 근사 리오드 모델인 거죠. 그래서 그 그쵸? 차를 영어로 팔을, 그쵸, 그쵸. 그러니까 0으로 만들고 싶으니까, 그냥 그냥 이렇게 넣어버리면, 어, 식을 그냥 이걸로 딱 넣어버리면 된 거예요. 네, 결과 해석은 되게 직관적인데 그쵸, 그쵸. 다른 하는 과정이, 저는 이거 보면서 그냥 옵티멀 값을 구해서 그냥 때려 넣는다고 해서, 제가 물론 아직 함수 최적화 쪽을 그렇게 많이 공부하진 않았는데, 이렇게 하는 건 진짜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냥, 시간 지금 붙인 것 같은데 네네. 베타가 무슨 소리였죠? 베타는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붙였어요, 얘가. 뭐 네. 그 약간 아, 다이버스 아, 맞아. 하는 맞아요. 이게 KL 다이버전스여서 이게 벌어져 있는, 되게 떨어져 있는 정도거든요. 그냥 네. 그게 떨어져 있는 정도를 약간 좀 조정해주는 상수일 거예요. 그냥 그게 뒤로 넣기에는 좀 이상해서. 조정이라는 게 약간 노멀라이제이션 해주나? 네네, 약간 그런 약간 느낌? 그러니까 약간 트레이드오프가 있을 건데 이제 KNL 다이버스를 줄이는 방향일 것이냐 그쵸. 아니면은 느리는 저거를 방향. 이제 그뭐 리워드 모델을 최적화를 시키는 방향이냐 이 두 가지 중에서 뭘 얼마나 더 신경을 쓸 것인가에 관한 그런 하이퍼 파라미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KL 다이버전스가 그냥 이 두 값이 얼마나 떨어져 있냐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냥 이 로그 안에 들어간 게 이제, 그건 아는데 이제 그쵸. 플랜비 이 있으니까 그거에 맞게 그쵸. 그냥 그거 맞게 해준 것 같아요. 느낌이.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진짜 이건 기가 막히죠. 제가 봤던 식 중에서 진짜 제일 충격 먹었던 식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거. 그래서 근데 이걸 이제 최적화하는 거는 이제 또 다른 최적화 기법들을 사용을 하겠죠. 최적화 기법이라고 하면 이제 강학습이 실제로 될 수도 있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진짜 다른 것들을 쓸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는 가장 기본적인 최적화 기법은 그레디언트 디센트예요.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함수의 이 최소값을 찾는 정말 좋은 기법이었잖아요. 그걸 변형을 해서 함수의 최대값을 찾는 방법들을 많이 쓸 수 있고 그거 중에서 이렇게 DPO로 쓰이는 것 중에서 뭐 강화학습적 태스크들을 써서 옵티마이제이션 값을 찾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 옵티마이제이션 값을 찾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얘를 최적화하면 최적화할수록 언어 모델은 그냥 리워드 모델 학습 없이 인간을 더 선호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 선호가 점점 더 좋아지고 DPO를 사용해서부터 정말 말도 안 되게 성능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죠. 말도 안 되진 않고 성능이 올라가기 시작하죠. 좀 더 싸고 성능이 빠르게 오르죠. 좀 더 싸죠. 많이 싸죠. 이게 그냥 얘네만 주고 얘를 점수 매겨봐 했을 때는 평균을 다 내야 되고 막 계산해봐야 되고 하는데 그냥 얘네 주고 야 뭐가 더 좋아? 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스트럭트 GPT라는 친구가 벌써 마지막까지 달려왔는데 그게 있고 그래서 저도 네. 막 붙이고 보니까 RLHF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모델을 확장을 해보자 라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제 RLHF 방법이랑 DPO 방법들 저희가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그냥 인간들을 시켜서 라벨링을 한 거예요, 얘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그죠? 케냐 또는 인도인들을 고용해서 그 몇 개 직업을 준 거죠. 야, 너는 플레인을 만들어 하면 이제 플레인 태스크를 하는 친구들은 그냥 자기가 아무런 질문이나 막 만들고 아무런 답이나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계속.
무작위란 거. 이게 사실상 초창기에 썼던 거겠죠, 사실 플레인이. 그러니까 처음에 얘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을 때 그냥 아무나 질문 만들어서 아무나 답해봐 이런 식으로 쭉 하는 거고. 이제 퓨샷이라는 친구들, 퓨샷을 하는 친구들 또 모아가지고 야 이거 질문을 줄 테니까 너네가 답을 좀 써봐라고 해서 질문 있는 거 보고 이제 답을 쓰고 뭐 하는 거죠. 뭐 그다음에 뭐 유저 베이스드라 해서 뭐 실제 사용 사례가 있었대요. 오픈 AI API 대기 목록이 있었었대요, 원래 옛날에. 그래서 그 대기 목록에 저희가 어떻게 쓰고 싶습니다 하고 올렸었나 봐요. 그걸 통해서 프롬프트 생성하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게 이제 인스트럭트 GPT. 그러니까 이 GPT를 언어 모델을 통해서 아 이걸 하는 방법을 했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사용할지 이 세 가지 태스크로 분류를 해서 이거를 사람들한테 시켜서 우리가 만들자 데이터를 해서 나온 게 챗GPT. 근데 DPO랑 RLHF는 약간 정리를 해보면 직접 프레퍼런스를 모델링하고 제너럴한 태스크들에서도 수행이 가능하죠. 왜냐면 그냥 이상한 거 뱉어도 야 뭐가 더 좋아라고 물어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 레인포스 러닝이 사용하기가 힘들죠. 방금 저희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리워드 모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방학습 모델이 어떻게 행동할지가 정말 많이 바뀌기 때문에 방금 보셨던 그 포켓몬스터의 예시가 정말 저는 직접적으로 그 아래를 사용하는 게 힘들다는 걸 잘 보여주는 예시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최선이 아닐 수도 있고. 그쵸. 리워드 모델이 지금 최선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니까 리워드 모델을 좀 더 만들 수도 있고. 그쵸. 그래서 이 리워드 모델, 그러니까 강학습에서는 리워드를 잘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링크를 걸어놔서 나중에 보실 분들은 보실 수 있는데 그 포켓몬스터는 그 리워드를 몇 번 정도 고치냐면 제가 봤을 때 한 7번에서 8번까지 고쳐요. 리워드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작동하지가 않아서 계속 리워드 고치고 다시 시키고 리워드 고치고 다시 시키고 리워드 고치고 다시 시키고를 정말 많이 반복해요. 그 33분 영상 길인데 그 33분 동안 계속 리워드만 반복.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서 아, 이 리워드를 설정을 잘 해야겠구나 하면 이제 강화학습 자체를 사용하는 게 정말 힘들고 그 다음에 인간의 선호도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류에 매우 취약하죠. 나는 아, 이거는 되게 약간 정치적 오류를 얘기하는 그쵸 그쵸 거구나. 나는 뒷게 더 좋다 하면 계속 뒤만 고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물론 이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사람이 많아지고 하면 괜찮겠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건 유튜브에 올라가면 좀 욕을 먹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독도는 한국 땅이다라고 독도는 일본 땅이 있으면, 한국인들은 무조건 한국 땅을 부르겠죠. 그리고 일본인들이 그쵸. 일본인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일본에서 나왔죠. 그렇죠. 그쵸. 그쵸. 그런 바이어스들이 이런 나타나 바이어스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겠죠. 이제. 한국어라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아까 한국어는, 그쵸. 그냥 크게 보면 이제 닥터를 뭐 유성 명사로 바꿔야 되는데 그쵸. 보통 히로 바꾼다거나 이렇게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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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게 이제 인간의 오류이죠. 그 달리로 사진 생성하라고 하면은 계속 흑인 나오는 것도 비슷한. 그러면 약간 역으로 이제 그쵸. 그쵸. 너무 백인만 나오니까 근데 그 옛날에 막 GPT-3 처음 나왔을 때 한국어로 독도는 어디 땅이야 하면 한국이라고 하는데 일본인이 물어보면 일본 땅이다라고 하던 오류도 있었었다고 그래요?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렇죠. 인간의 선호도가 매우 오류에 취약하다는 문제인 거죠. 그럼 이제 뭐가 과연 문제일까요? 이제 뭐가 과연 업데이트 할 수 있을까요? 이제 가장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스스로 피드백을 주는 모델이죠. 스스로 피드백을 줘서 얘가 이제 인간이 안 붙어도 혼자서 할 수 있다가 이거고 이게 저희가 저희 팀이 하는 것도 인간이 붙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인공 시켜가지고 막 라벨링을 만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 힘들어 너네가 만들어봐 하고 실제 만드는데 그걸 하면서 얘가 실제로 피드백을 주는 모델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아직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진짜 많아요. 할루시네이션도 진짜 많이 나오고 할루시네이션이 그 썰이 있어요. 리워드를 맥시마이즈 하면서 생긴 문제다. 라는 썰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화학습에서 이렇게 그 방금 보셨던 것처럼 막 잉어킹을 계속 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얘가 인간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방향으로만 계속 뱉으니까 아, 거기서 할루시네이션이 생긴다는 썰도 그래. 있어요. 거짓말 하는 거에 리워드를 만약에 마이너스를 주면은 그쵸.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쵸, 그쵸, 맞아요. 좋아하는지가 그쵸, 리워드니까 리워드니까. 그냥 좋아할 만한 대답을 맞아, 하는 맞아요. 거예요. 그게 할루시네이션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그러니까 얘가 사람들이 생각해요. 거짓말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거죠. 그쵸. 그게 얘는 지금 할루시네이션 원인이라는 썰도 있어요. 예, 있어요.
강화학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오류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많은 태스크가 되고 이제 사이즈가 너무 크죠? 네, 너무 커요. 이거 좀 줄여야 되는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사이즈가 줄 때부터 인공지능 혁명이 진짜 오지 않을까. 핸드폰에 들어가는 시점부터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로피기 밀고 있어. 네, 그래서 유로피기. 네. 아니면 진짜 그 뭐지? 머스크가 뇌에 꽂아가지고 학습을 시킬 수도 있죠. 아 근데 그거는 네. 그 약간 뭐지? 면역적으로 안 돼요. 아, 안타깝네요. 그게 근데 칩 심었지 않아요? 심었는데 그게 사실 머스크가 약간 그러니까 약간 세부적인 기술의 발전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네. 사실 15년 정도 돼요. 아, 완전 새로운 걸 한 건 아, 똑같은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물론 머스크는 좀 더 잘했겠죠. 좀 더 잘했을 텐데 근데 그게 옛날에 안 됐던 이유가 심는 것까지 돼요. 네. 심으면 그 뇌 쪽에서 이뮤 시스템이 작동을 해요. 아,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뭐야 외부에서 온 애들이다. 그래서 치워요. 네. 아, 치우고 다른 세포 자라고 그럼 약간 그 한본이나 앙코르와트 가면은 아, 나무들 막 이렇게 막 예, 예. 있잖아요. 그런 느낌 들어요. 그 약간 아, 건물 지어놨는데 나무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건물 부숴버리고 아, 근데 그 뉴럴링크가 그걸 해결을 못했어요 아직? 못했죠. 그러면 그거 칩 씹는 사람 어떻게 돼요? 죽어요? 아니요. 그거 나중에 빼야 돼요. 한 2, 3년. 아 진짜요? 네. 몇몇 학년 년 나이? 안에. 근데 저는 그래서 이게 인간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사이즈 줄이는 방법 중에서 이제 제 생각인데 이건 친구랑 얘기하면서 나왔는데 삼성이나 뭐 이런 쪽으로 핸드폰 많은 회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한 번에 클라우딩 시켜서 이쪽에 갑자기 연산을 부어가지고 연산시키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간 로컬 머신들 다 묶어서요? 네네네.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기기들을 한 번에 사용을 해서 학습을 시키고 얘가 그러면 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 안 쓰고 있는 연산 바닥에 터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한 번에 묶어가지고 연산을 쏘아주는 형식이나 이게 공유경제. 네, 그 친구가 얘기한 거는 이제 서버를 하는 거? 또 그 친구가 계속 얘기하면서 나왔던 헛소리 중에 하나는 이제 코인에다가 걸어가지고 코인에 이제 친구를 연산에 이렇게 연산 많이 하면 이 코인을 보상을 주는 식으로 해서 컴퓨터에 씻겨가지고 이렇게 계속 연산을 시켜가지고 그 서버 형식으로 해서 핸드폰에 뿌리자는 얘기도 있었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사이즈 자체를 줄여야 돼요. 지금은 사이즈가 너무 커요. 그래서 스케일링 문제가 엄청 크지 않아요, 요즘? 그쵸. 그러니까 이게 스케일링이 라마도 이제 7빛짜리보다는 70빛짜리가 훨씬 더 성능이 좋은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논리적 추론이 정말 정말 못하죠. GPT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이렇게 글자 뒤집는 거랑 비슷하게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이 좋아지긴 했거든요. 논리적 추론 자체가.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이제 학습된 데이터 안에서는 논리적 추론을 잘하는데 학습된 데이터 바깥쪽에서는 논리적 추론이 부족하다. 그런데 자, 여기서 제가 말했던 것 중에서 해결될 것 같은 문제들이 몇 개가 있어요. 스스로 피드백 주는 모델은 지금 오픈 AI가 계속 연구하고 있는 분야고 제가 보기엔 연구가 분야가 끝났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실제로 이걸로 학습을 해서 성능이 많이 좋아지기도 했다고 얘기를 나와서. 근데 요즘에 이제 나오는 게 논리적 추론은 해결한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게 GPT 챗봇이라는 친구로부터 나온 얘기였어요. 세대 이게 2024년 최대의 떡밥 중에 하나인데 그 샘 알트먼이 이제 뭐 GPT-2 챗봇을 만들어가지고 실제 뿌렸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GPT, 아니 그러니까 그 랭귀지 모델 아레나인가? 그게 있는데 거기에 갑자기 모든 걸 싹 다 이기고 1등으로 올라. 라마 70B가 나오고 한 몇 주 안 지났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1, 2주 뒤에 갑자기 GPT-2 챗봇이라는 거 나와가지고 전부 다 때려 부수기 시작했어요. 얘가 엄청났던 게 방금 말했던 것처럼 글자 뒤집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GPT도 못하는 걸 막 해요. 그러니까 아스키 코드로 유니콘 그려줘 하면 얘가 막 그리고요. 근데 얘네들은 잘 못해요. 라마나 얘네들은 잘 못하는데 그런 특이한 행동들을 다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 GPT-2 챗봇이 사실 다른 게 아니냐. GPT-5의 전조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영상에 뭐가 올렸지? 네, GPT-2 모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네, 잠시만요. 네, 오늘 해드릴게요. 근데 이거 4라고 발표되지 않았어요? 얘가? 4요? 아, 아니래요. 4 아니에요? 네, 아니래요. 뭐 그런 거 봤던 것 아, 같아서 그래요? 저는 아니라고 봤었거든요. 이게 이제 GPT-2 챗봇을 실제로 사용하신 분이시거든요. 안 들고 막 네, 안델공학.
한국의 신기술을 많이 발전해 주시는. 근데 이거 여기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게 뭐 그림 그리는 거 여기 있었나? 유니콘이. 네, 제가 근데 그거 메모라이제이션이라는데? 그래요? 네. 아, 그냥 똑같은 거 막 깃허브 이런 데 있다고. 잠시만요. 어쨌든 안 나왔네요. 어쨌든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이게 GPT-5의 뭐 선고한 모델, 그러니까 GPT-5에 사용됐던 기법을 GPT-2에 적용시켜서 쌤 알트만에 올렸던 거 아니냐라는 음모론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제 GPT-5의 핵심적인 떡밥 중에 하나가 Q5예요. 그러니까 Q스타예요, Q스타. What did Ilya see? 잠시만요. 여기도 이제 유튜브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여러분이 볼 수 있게 다 걸어놨기 때문에 이 유튜브 링크에서 Q스타에 대한 얘기, GPT-5에 대한 얘기 나오죠. 프리드만 저. 그렇죠. 여기에 다 있습니다. 여기 이제 GPT-5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큐스타 얘기는 안 나오지만 어쨌든 GPT-5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아무튼 요거를 보시면 시간 될 때. 저거 댓글 되게 부정적인. 그렇지만 너무 정치 듯한 너무 안전한 얘기만. 너 했던 걸 기대했는데. 우. 근데 이제 큐스타라는 알고리즘이 이게 기사에서 떴나 했는데 큐스타라는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논리적 추론을 그 GPT-4보다 매우 향상시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과연 큐스타는 어떤 그 알고리즘일까라는 떡밥이 돌고 있죠. 그래서 제 약간 단순한 생각으로는 큐스타 그래도 Q자가 붙었잖아요. 그러면 약간 큐러닝이에요. 큐러닝 레인포스 러닝의 큐러닝을 뭔가 어떻게든 좀 잘 써놓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 하면서 약간 A스타랑 비슷하니까 약간 그렇게 그렇죠. 그런 썰이 몇 개가 보는데 그 논리 추론을 지금 제 느낌으로 가장 잘하는 거는 알파 지오메트리인 것 같아요. 알파 지오메트리 방법이 실제로 그래프 생성 쪽에 연관이 있고 해서 그런 얘기가 돕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큐스타는 어떤 알고리즘이고 우리에게 또 어떤 기술을 선사해 줄까? 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빠르게 그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요건데 무슨 일단은 요거 보셔야 돼요. 이게 근데 제가 킨 게 안 됐죠? 소리를? 네네, 제가 끌게요. 안녕하세요. 비디오 시작. 비디오 시작. 어, 시작 두 번 눌렀네요. 그럼 뭐 따봉 두 번 눌러주세요. 네. 여기 저희 뭐야 CSE 사는 영상에서 중간에 학생이 이거 인 컨텍스트 러닝 뭐 퓨샷 그런 것들 조금 좀 인투이티브하게 좀 알 수 없냐라고 조금 물어봤는데 그 답을 못했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갖고 근데 마침 제 이제 사수분이 논문 리뷰를 해주시면서 이 논문을 이제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거 제목만 봐도 약간 되게 좀 혹해요. 뭔 소리야? 인 컨텍스트 러닝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랑 똑같다. 이게 어떻게 똑같냐면 수학적으로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해놨는데 네. 왼쪽이 그레디언트 디센트죠. 이제 결과값이 있으면 이제 그걸 통해서 얘네들의 파라미터 그러니까 이제 함수 자체가 변화가 되는 거죠. 파라미터가 변하면. 네. 그렇죠. 그런데 이거랑 이제 반대로 인 컨텍스트 러닝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저희가 컨텍스트를 주고 쿼리를 줘갖고 아웃풋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데이터를 얘만 주는 게 아니라 얘에다가 얘를 더해서 준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벡터가 있고 그 벡터에다가 뭔가를 더해갖고 새로운 벡터를 해갖고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변화시켜서 학습한다. 라고 하는 게 인 컨텍스트 러닝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논문의 주장은 이제 둘이 수학적으로 이퀴벌런트하다는 거죠. 이게 뭐냐? 왜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하는 것만 제가 좀 자세히 들고 왔고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뭐 증명을 했냐는 실험적으로 거의 증명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듯하냐라는 거를 보시면 혹할 거예요. 무조건 혹할 건데 어떤 뉴럴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텐션 베이스드 트랜스포머에서 얘기하는 거긴 한데 XI라는 이제 인풋이 있어요. 바로 이해하신 것 같은데 WXI가 있어요. 기다려주세요. 그러니까 얘를 넣으면 얘를 뱉어요. 그런 모델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레디언트 디센트라 그러면은
이렇게 로스 펑션이 이렇게 L이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여기 제곱합 해갖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얘를 통해서 어떤 델타 W를 만들어 갖고 이 델타 W를 더해 갖고 새로운 아웃풋을 내뱉는 새로운 함수를 만들 수가 있겠죠. 네. 모델을 만들 수가 있을 건데 얘를 이제 그 파라미터를 안 바꾸고 W를 안 바꾼 상태에서 똑같은 모델을 만들어 볼게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 이제 여기서 원래 이게 뭐야? 그 원래 모델이 이거예요. 학습된 모델이에요. 여기서 아래 있는 게 이게 학습 모델인데 W 플러스 델타 W X 빼기 Y를 해갖고 로스를 뽑죠. 새로운 로스를 뽑는 거예요. 그럼 로스가 줄었겠죠. 네. 근데 정확히 같은 값의 로스를 내뱉는 게 뭐냐? 이 Y를 바꿀 거예요. 저희가 이제 가까이 하고자 하는 이 Y를 타겟 Y를 바꿔갖고 그 똑같은 걸 만들 건데 지금 델타 WXI를 괄호에서 빼서 얘한테 가버리면은 지금 델타 YI가 델타 WXI가 되도록 하잖아요. 그러면 위의 식처럼 돼요. 그러면 원래 델타 WXI 똑같은 이제 인풋을 넣었고 파라미터 똑같죠. 근데 저희가 타겟팅 하고자 하는 그 Y 값을 이렇게 바꾸면 로스 값 뭐야 파라미터를 이렇게 바꾼 거랑 정확히 로스 값이 똑같이 변한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 델타 Y가 네,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에서 함수가 바뀌는 것 같은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뭐 이제 1 더하기 1을 넣으면 2를 뱉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로스 펑션에서 원래는 원래 이제 1 더하기 1을 넣으면 원래 3을 뱉는 모델을 2로 이제 학습시키려고 하는데 얘가 답이 2잖아요. 답이 2고 지금 뽑는 게 3이니까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기 해서 W를 바꾸면 그렇죠. 모델에 있는 값을 바꾸면은 얘가 갑자기 2를 뱉게 돼갖고 2 빼기 2가 돼갖고 이제 로스가 줄어든다는 건데 이 상황에서는 어떤 상황이냐면 방금 이제 모델을 바꾼 게 아니라 답을 바꾼 거예요. 답을 바꿔서 그냥 넣으면은 답이 맞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핵심적인 게 이제 프롬프팅 같은 거는 X를 바꿔서 그러니까. Y를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얘는 Y를 바꾸죠. 근데 Y랑 X랑 같이 평행하게 이동하면은 똑같잖아요. 근데 여기서 생각하는데 여기서 약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네, 델타 Y만큼 결국에는 평행 이동을 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 델타 Y 값을 정확하게 찾는 것 자체가 일단은 엄청 힘들 것 같고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델타 Y에 해당하는 인베딩 찾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방금 생각했던 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답이 1 더하기 1이 3이다라고 목표를 바꿔버리면 당연히 맞는 소리가 되죠. 그러니까 1 더하기 1이 2다가 원래 진짜 답인데 네. 제가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이 3이다라는 가짜 답을 만들어 놓고 1 더하기 1이 3이다로 학습을 해. 라고 하면 1 더하기 1은 3이다로 학습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맞는 말인데, 그게 이제 저희가 원하는 Y를 바꾸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를 이제 찾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델타 Y를 찾겠다 아니면은 답을 알아서 맞추겠다라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그 어떤 그레디언트 디센트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데이터 바꾸기가 존재한다라는 게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실험적으로 해봤더니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네. 이거 약간 좀 바꿀 수 있는 네,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근데 X에다가 XI 플러스 무언가를 해서 네네네. YI랑 비슷하게 만드는 그 무언가를 찾을 수가 있지 않아요? 그게 네. 제가 그게 아닐까요? 네, 프롬프팅인데 그거를 인간이 그 약간 유인원 마냥 하고 있는 게 지금 프롬프팅이고 네. 그 오픈 AI가 엄청 적은 데이터로도 튜닝이 가능하잖아요. 지금 네. 파인 튜닝이 그게 이제 P 튜닝인데 네. 제가 알기로 그게 이제 프롬프트 튜닝이라고 해가지고 데이터를 바꾸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근데 이거 데이터를 바꾸는 걸 학습시키는. 그쵸. 그러니까 이거 이 계산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맞아. 여기 Y를 바꾸는 게 아니라 X에다가 XI 플러스 어쩌고로 해서 대입을 네네. 했더니 Y랑 차이가 그러니까 로스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아주 간단한 거면 그렇죠. 가능할 것 같은데 이제 실제 랭귀지 모델에서는 불가능하죠, 당연히.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복잡하긴 그러니까 한데 복잡한 랭귀지 모델. 그게 그 제가 뭐 정확하게 이해한 건지 모르겠는데 조금 찾아봤었거든요. 그래서 P 네. 튜닝에 대해서 네. 그게 뭐냐면은
전체 레이어의 전체 웨이트를 다 바꾸는 게 아니고 그 인베딩 단에만 새로운 레이어들을 조금씩 붙여가지고 네. 그 레이어들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인베딩 단에. 그래서 실제로 X를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X를 그것도 맞나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랑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데이터를 바꿔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랑 똑같은 상황을 구현할 수가 있다는 오케이예요. 네. 그러니까 Y를 바꿔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랑 똑같은 상황을 만들 수 그게 그거다. 있다는 오케이인데, 네. 근데 저희가 집중해야 되는 거는 Y가 아니라 X가 아니냐는 질문. 그건 그렇긴 해요. 네, 그래서 수식적으로 풀면 X를 뭘 변화를 하면 Y만큼 아, 바꿀 수 있으니까 네, 그건 네, 네. 나올 것 같은데. 이거를 식을 약간 바꿔서 그걸 바꾸고 그냥 그거에 해당하는 프롬프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일단은 저도 이걸 왜 X로 설명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거기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찾은 다음에 그거에 해당하는 프롬프트를 찾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 있던 인컨텍스트 러닝이 바로 그 프롬프트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아, 그죠.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그렇게 하면 최적의 프롬프트를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베스트의 저 약간 너무 어려우니까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근데 일단 여기에서 놀랄 만한 결과는 얘가 놀랍게도 예를 들어서 뭐 이제 1 더하기 1은 2, 뭐 2 더하기 1은 뭐 3, 5 더하기 2는 7 이렇게 하고 저희가 인컨텍스트 러닝이라고 하면 4 더하기 4는 뭐냐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할 때에 그 중간중간 레이어들의 아웃풋의 변화랑 그 얘네들로 이제 얘네들 데이터 삼아갖고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돌려요. 네. 그런 다음에 얘를 뽑는 거에서의 파라미터 변화랑 이퀴벌런트 하다는 거죠. 그게 심지어 예시 개수랑 데이터 개수랑 이퀴벌런트 하고 트랜스포머의 레이어 개수랑 그레디언트 디센트에서 에포 개수랑 똑같대요. 이거 본문을 한번 링크 보내주시고 한번 읽어보고. 네, 좋습니다. 이거는 네. 궁금하면. 그러면 이거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레이어 쌓는 것만으로도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는 거면 좀 다른 방법으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되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왜 피트닝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잘 모르지만 뭔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24년 5월에 나왔으면 충분히 후속 연구도 많이 있을 것 같고. 일단 마무리 할까요, 저는? 네. 공유 중지. 고맙습니다. 유튜브 댓글로 보고 계신 분들 피튜닝에 대해 알고 계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조용히 보지 마시고. 명금님, 건님도 수고 수고 많으셨어요. 많으셨습니다. 그럼 마무리 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